5년 후 당신의 휴대폰이 먹통이 됩니다. 왜냐고요? 전기가 없거든요. SF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2024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계약으로 원전 하나를 통째로 샀어요. 그것도 1979년 사고로 문 닫았던 그 원전을요. 같은 해 10월 구글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원자로 7개를 예약했습니다. 아마존은 원자력 회사에 5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친환경을 외치던 기업들이 왜 갑자기 원자력으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들이 미쳤을까요? 천만에요.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된 전쟁에서 지면 AI 시대에서 영구 퇴장당한다는 걸요. 그리고 이 전쟁의 무기는 총도 폭탄도 아닌 바로 전기거든요. 자, 이 전쟁의 실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엄청난 전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간단한 질문 하나에 고효율 전구를 2분에서 3분 켜는 만큼의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일반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많은 양이죠. 뭐 그 정도야 별거 아니잖아. 문제는 규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몇억 번의 AI 질문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AI 이미지를 하나 만들 때는 그보다 60배나 많은 전기가 필요해요. 지브리 스타이진 한 장 만드는데 스테이크를 2번 구울 수 있는 전기가 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건 학습 과정이에요. GPT-3라는 AI 모델 하나를 가르치는데 미국 가정 120채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GPT-4, GPT-5로 갈수록 모델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당연히 전기도 더 많이 먹습니다. 실제 숫자를 볼까요? 2022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한국의 전체보다는 약간 적은 전기를 썼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한국 전체 전략의 2개 분량으로 뛸 겁니다. 불과 4년 만에 2배인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머리 쓰는 산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기 먹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도 전기 없으면 못 돌아가고, 전기차도 전기 없으면 충전 못하고, 로봇도 전기 없으면 그냥 쇠덩이죠. 모든 게 같은 걸 외치고 있어요. 전기, 더 전기, 더 24시간 끊기지 않는 전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태양광과 풍력은 분명 중요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태양이 지고 바람이 멈출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을 멈출 수 있대요. 현대차 배터리 라인을 멈출 수 있나요? AI 데이터 센터를 멈출 수 있나요? 못 멈춰요. 절대로요. 24시간, 365일, 날씨나 계절 상관없이 끊기지 않는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가스 발전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연료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러시아나 중동 상황에 따라 흔들리죠. 석탄은 이제 설 자리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남는 답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 만드는 원리는 사실 단순해요. 핵 반응으로 열 만들고 그 열로 물 끓이고 증기로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 거죠. 옛날 증기 기관차랑 비슷합니다. 다만 열이서 얻느냐만 다를 뿐이에요. 문제는 이걸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거든요. 이 지점에서 기존 원전은 벽에 부딪혔어요. 공사 기간이 10년을 넘기고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미국에서 원전 하나 짓는데 한국보다 3배 더 드는 돈이 들어가요. 프랑스는 공사가 계획보다 2배 넘게 지연되면서 비용이 폭발했고요. 여기에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주민들 반대는 거세지고 원전은 점점 지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의 핵심은 작다가 아니에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장인이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들여놓으면서 자동차는 공장 제품이 됐죠. SMR도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하나하나 짓는 대신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레고 조립하듯이 끼워 맞추는 거죠. 공사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 줄고 비용은 예측 가능해지고 품질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기존 원전은 사람이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달려가서 막아야 했죠. 후쿠시마를 기억하세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속수무책이었잖아요.
하지만 SMR은 다릅니다. 사람이 실수해도, 전기가 나가도, 최악의 상황이 와도 물리법칙 자체가 사고를 막아요. 중국이 만든 SMR은 2024년에 냉각장치 없이도 저절로 온도가 내려가는 실험에 성공했어요. 이건 기술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사고를 보는 눈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 게임의 룰을 가장 빨리 이해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원자력을 전기 만드는 수다우로 안 봅니다. 나라를 지키는 무기로 보죠. 전기가 없으면 AI도, 공장도, 군대도 못 돌아간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짓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SLA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죠. 2021년에 세계 최초로 SMR을 돌렸고 2026년 상반기에는 또 하나를 상용화할 예정이에요. 미국과 영국보다 최소 4년은 앞선 겁니다. 반면 미국은 뒤처졌어요. 원자력 기술을 발명한 나라, 처음으로 상용화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를 지나면서 원전은 점점 안 짓게 됐고 기술자들은 은퇴했고 경험은 사라졌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원자로 12기가 문을 닫았어요. 가스나 재생에너지와 경쟁에서 밀려서요. 그 사이 중국, 러시아, 인도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마일섬 원전을 다시 켰습니다. 1979년 대형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원전이에요. 물론 사고와 상관없는 원자로를 돌리는 거지만 상징성은 어마어마했죠. 우리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거든요.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회사와 계약했어요. 아직 짓지도 않은 원자로 7개에서 나올 전기를 미리 사겠다고요. 아마존은 5억 달러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X 에너지라는 회사예요. 왜 이들이 갑자기 원전으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쓸 전기가 지금의 4배로 뜁니다. 미국만 봐도 2030년에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기의 9%를 먹어치워요. 일본 전체가 1년간 쓰는 전기량이 데이터 센터로만 사라질 겁니다. 원자로 45기를 더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것도 2030년까지요. 이건 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산업 정책이고 안보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원자력은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기가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을 벌리고 방산 공장을 돌립니다. 즉 원자력은 모든 첨단 산업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SMR 경쟁의 본질은 누가 더 좋은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더 많이, 더 빨리 짓느냐의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원전을 직접 지어보고 돌려보고 팔아본 나라예요. 설계만 해본 나라와 현장에서 실제로 만들어본 나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사 기한을 제때 맞춰본 경험, 여러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 각종 위기를 넘긴 경험은 책으로 못 배워요. 한국은 APR1400이라는 대형 원전을 자체 개발했고 UAE에 수출해서 성공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SMART라는 SNR도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인증받았고요. SMR이 진짜 산업이 되려면 표준화가 필수입니다. 현장마다 다르게 만들면 비용이 절대 안 내려가요. 표준화가 되는 순간 원전은 특별한 건축물이 아니라 공장 제품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만드는 기술, 짓는 기술, 관리하는 기술이 승부를 가르죠. 이게 바로 한국이 잘하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X에너지와 뉴스케일에 투자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홀텍이라는 회사와 전 세계에 SMR 지어주는 계약을 맺었고요. 삼성물산은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SK는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지점도 분명해요. 사람들이 원전을 싫어하고 정치가 흔들리고 에너지 정책이 일관성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SMR은 기술만으로 안 돼요. 돈도 필요하고 전기 사줄 사람도 필요하고 연료 공급망도 필요하고 국제 협력도 필요합니다. AI 시대의 왕좌는 가장 똑똑한 나라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차지해요. 챗GPT를 만드는 건 오픈 AI지만 그 챗GPT를 돌릴 전기를 만드는 건 전력 회사거든요. 삼성이 아무리 좋은 메모리를 만들어도 그 공장 돌릴 전기가 없으면 쓸모 없습니다. 당신 손에 든 휴대폰, 당신이 보는 유튜브, 당신이 쓰는 인터넷 뱅킹 전부 전기 위에서 돌아가요. 그 전기가 끊기는 순간 21세기 문명은 멈춥니다. SMR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중국은 2026년에 세계 최초 육상 SMR을 상용화하고 미국은
빅테크들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원전을 부활시키고 있고 러시아는 해상 원전을 이미 돌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80개가 넘는 SMR이 개발되고 있고 2040년까지 2160조 원 시장이 열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끝에서 남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전기를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하고 AI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5년 후 당신의 휴대폰이 먹통이 될지 아닐지는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어요.